내 살인자 얼굴.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프롬프트에 이렇게 적어보았다. 그림을 그려주는 AI가 생성 중인 섬뜩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고퀄리티 풍경은 마치 실산이 끝난 듯한, 전쟁이라도 난 듯한 좀만의 느낌을 주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훈련스럽고 없던 악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듯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실제로 사진을 찍은 듯 너무나도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실사처럼 보이는 작은 디테일들이 그 사람을 더욱 현실감 있게 만들어 나도 모르게 몸이 굳어졌다. 문득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컴퓨터가 생각하는 살인자는 이런 모습일까? 그 생각이 들면서도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벽 12시 1분을 지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프롬프트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무엇인가가 평소와 달랐다. 보통 AI는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오늘은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가 정확히 모두 같은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같은 얼굴, 같은 자세, 같은 표정. 그럴 리 없었다. AI가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미지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와 함께 점차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들의 특색이 사라져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가락의 위치, 짝눈, 눈빛이 잘못 배치되어 있던 그 이전의 이미지들에서 갑자기 그 모든 불완전함이 사라지더니 그 사람의 얼굴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30대 정도로 보였고 짧은 발색 머리에 얼룩진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가 서 있는 장소는 난장판이 되어 있는 식당 아니었다. 테이블 옆에 기대어 맥주캔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은 현실감 넘치게 마치 내가 그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 어디에도 없을 듯한 이상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갈색 눈빛은 나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고 그 시선은 마치 포식자나 먹잇감을 노리듯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을 느끼고 몸이 점점 얼어붙는 것 같다. 마치 그 눈빛이 나를 어디론가 끌어당기려는 힘처럼 느껴졌다. 그의 미소운 눈빛에 나도 모르게 노트북을 창밖으로 던질 뻔했다. 눈빛이 나를 압도하는 순간 나는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느꼈다. 나의 머릿속은 훈련스러웠고 그 사람의 눈빛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것 같다. 나는 손끝이 떨리며 모니터를 확인했다. 타는 속시간은 어느덧 새벽 12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나시, 니 짐. 나는 30분 동안이나 그 사진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사진 속 인물이 나를 계속 지켜보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기로 했다. 나는 네 여친을 만들기 위해 다시 프롬프트를 작성했고 AI는 불규칙한 형태와 얼굴들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번에도 그 이미지 속이 같은 인물이 등장했다. 그 얼굴, 그 사람의 모습. 다시 그 남자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 사람이 왜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다른 프롬프트를 검색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다른 인물이 생성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AI는 여전히 같은 얼굴을 만들고 있었다. 뭐지?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버그인가? 아니면 에러, 나는 그저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에러일 리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다. AI의 오류라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얼굴이 생성되는 걸까? 어느새 나는 AI를 끄고 싶었지만 손끝이 마치 움직이지 않는 듯 굳어버린 느낌이었다. 화면 속의 남자는 더 이상 그냥 사진 속 인물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내가 화면을 끄기 전에 한 번 더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듯 더욱 깊게 파고드는 것 같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균형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에러일까? 아니면 이 얼굴이 나에게 전하려는 무엇이 있는 걸까? 너무 집중해서 사진을 봤기 때문인지 답장이 발짐이 몰려왔다. 물을 한 잔 들이킨 뒤 기분 전환도 할 겸 차에 놔둔 담배를 가지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다니던 그 지하로 가는 계단이 아따 그 갈색 머리의 남성의 사진 때문에 겁을 먹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졌다. 계단 아래에서 그 남성이 뛰어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불안한 기분은 점점 커져갔다. 그 남자의 눈빛이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주차해둔 내 차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 차는 보이지 않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차들 역시 비어있는 듯했다. 기분 나쁜 정적 속에서 차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한 남자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나는 몸이 얼어붙은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의 칼날이 내 가슴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눈을 떠보니 책상 앞이었다. 내 몸을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따 그 사진 때문인가? 혹시 악몽이었을까? 그 미물을 품은 채로 나는 충동적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그때 그 미문의 남성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화면에는 에러 메시지만 떠 있었다. 순간 내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 이미지를 다시 보고자 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몸을 스크린 앞으로 기울이며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했다. 현재 살인마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줘.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흐릿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본 나는 실망감이 밀려갔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조금 더 집중하며 몸을 숙이자 그 이미지 속에서 뭔가 이상한 형태가 나타났다. 그것은 매트리스처럼 보였고 매트리스 위에는 누군가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누가 자고 있는 거지? 나는 얼굴을 모니터 쪽으로 더 가까이 대며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때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바로 아까 꿈속에서 봤던 그 남자였다. 그 남자가 꿈속에서 나를 쫓아왔던 그 모습이 현실처럼 다시 나타났다. 내가 눈을 크게 뜨고 그 이미지를 지켜보고 있을 때 그 화면은 갑자기 흐려지더니 다시 에러 메시지로 바뀌었다. 놀란 나는 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본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고객센터 담당자도 혼란스러워하며 말문이 막혔다.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나 생성된 이미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고객센터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저 별일 없을 겁니다. 나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전혀 믿기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해프닝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뭔가를 건드린 것일까? 내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며 눈앞을 가득 채웠다. 그때 다시 노트북이 켜지며 한 줄의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내 몸은 다시 굳어버렸다. 그 상황은 점점 더 현실과 꿈의 경기가 흐려지면서 더욱 기리하게 얽혀들었다. 그 사진은 너무나도 사실적이었다. 프롬프트에 다시 입력해보았다. 내가 아까 검색했던 살인마의 이미지를 다시 확인했을 때 그 갈색머리 남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가 작은 부엌에서 아침으로 계란을 만드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 살인마의 얼굴은 짜증난 듯한 표정으로 위쪽을 바라보며 그 눈빛은 마치 아래층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키보드의 손이 떨려 샷건처럼 쏟아졌다. 그만 일도 지각하게 되었다. 그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일하는 내내 그 살인마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이 내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져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슴이 옥죄어 오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찾고 있었다. AI로 거리를 검색하고 그 살인자가 살고 있는 집과 그의 운전 면허증, 현지 위치를 묻는 검색어를 반복해서 입력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실망스러웠다. 이미지들은 대부분 흐릿하고 찌그러진 형태들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수백 장의 이미지를 꼼꼼히 살펴본 끝에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살인마의 전신 모습이 나타난 이미지를 찾아보자 정비사 독일 로이라는 이름이 적힌 표식이 보였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찾고자 했던 것들이 조금씩 보였다. 나의 살인마에 대해 검색했을 때 그가 살고 있는 집과 그가 운전하는 차에 대한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 주소나 자동차 번호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모든 이미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이미지에서 론이라는 인물이 함께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살기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적대감을 가득 담고 있었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를 추적했다. 이 이유는 간단했다. 신별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의 사적인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경험은 내게 처음이었다. 나는 직장과 학교에서 그다지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친구들과 깊이 얘기하는 편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모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기밀도 없었다. 모니의 여자친구가 어떤 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좋아하는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문제로 그와 그녀가 언쟁을 벌였던 일, 그리고 그가 직장에서 임금 인상을 위해 빠르게 일을 마치는 방법을 찾아 해냈던 것까지 알게 되었다. 그의 모든 사생활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점점 더 끔찍하게 느껴졌고 나는 이 모든 일이 단지 우연일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모니는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이미 내 삶을 알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그는 전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점점 더 위험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점점 로니는 본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스파이저 T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확실했다. 내가 항상 지켜봤기 때문이었을까.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로니는 어둠 속에서 홀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처음보다 훨씬 예민해 보였고 밤에 그를 지켜볼 때면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종종 잠에서 깨곤 했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살인마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나도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에 마찬가지였다. 이 시간 노인을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무언가 중요한 부분을 놓칠 것 같다는 생각에 못 견딜 정도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찾아왔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는 지경이 이르게 되었으니 말이다. 출근 뒤 평소와 같이 로니에 대한 이미지를 검색했고 생성된 이미지를 본 나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다. 흐릿한 배경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로니가 현재 내 직장 바로 앞에 있는 길가에서 우리 회사 건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음악 때문이다. 게다가 로니의 오른손에는 팔까지 들려 있었다. 무슨 소리 써서 보이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편에게 빠짐난 정신을 차려보니 직장 동료의 낡은 차 뒷좌석에서 코로 코카인을 들이마시고 있는 내 모습을 백미러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이야기의 그때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갑자기 빨간색과 파란색 불이 내 뒤에서 비치는 것이 보였고 경찰복을 입은 두 남성이 나를 차에서 끌어내려 그대로 경찰 뒷좌석에 넣었다. 그 순간 직장에서 자리했다.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잠시 한지 로니는 뭘 하고 있는지 잠시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야기치 그럼과 순식간에 벌어진 들이었기 전부 꿈만 같았지만 조 경찰관의 대화 소리를 듣고 나니 철실인 게 틀림없었다. 이 사이코 새끼 다른 수감자들과 같은 곳에어도 안전한 거 확실하지. 매 아따 체코단위에 당시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자신을 지키러 오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잖아. 젊어 보이는 경찰관 한 분이 벨트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로리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공포에 식사였다. 그가 내 목을 조이자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에 사무잡았고 내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나를 밀쳐내고 내 목을 더욱 세게 조일 때마다 나는 말없이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내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듯했다. 왜 나를 따라온 거야? 너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노니의 목소리가 내 귀에 울려 퍼졌지만 내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너무 꽉 조여져서 말 한마디조차 내뱉을 수 없었다. 그의 손에서 조금씩 힘이 빠지길 바랬지만 모니는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내 몸은 그의 손에 의해 끊임없이 밀려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로니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이 끔찍한 상황에 처해야 했을까? 그저 그를 계속 지켜본 것뿐인데 이 모든 일이 내게 돌아오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을 쉴 수 없어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갑자기 로니가 나를 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나를 놓고 뒤로 물러서자 나는 온몸이 뚫리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빠져서 제대로 일어설 수 없었다. 내 머리는 여전히 어지럽고 모니는 내 앞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 보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지옥 같을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 후 몇 주나 지나고 나는 조금씩 일상의 흐름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내일이 혼란스러웠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와 감정은 나를 압박했다. 특히 모니가 감옥의 받침소에도 그의 존재는 나를 괴롭혔다. 내일 그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쌓여만 갔다. 모니의 뒤면 그리고 그가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나를 지켜보는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복수하기 위한 계획을 쓰고 있는 걸까? 어느 날, 난 또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무언가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평소처럼 인터넷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내 눈에 띈 것이 있었다. 교도소에 있는 나의 살인마, 나는 본고가 적힌 검색 결과가 뜬 것이다. 나는 방황했다. 클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강한 호기심에 이끌려 링크를 열었다. 생성된 이미지를 보고 나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화면 속에서 모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단순히 감옥에 있는 그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그가 내 방의 천장 통풍부를 통해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 방에서만은 혼자였고 아무도 없었는데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감옥에서 처음 모니의 뒷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의 뒷모습은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했지만 그는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가 콘크리트 바닥에 빨간색으로 무언가를 적어 놓은 장면도 기억났다. 나도 지금 너를 보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나를 더 소멸스럽게 만들었다. 노니가 내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내 상상일 뿐일까? 나는 그날 이후로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노니의 변화를 알게 되었다. 단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천장을 바라보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그 습관을 멈추었다. 그의 눈빛도 달라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곳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푸시업과 스쿼트를 하며 몸을 단련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신과 의사의 상담도 받았다고 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가 정상적인 사람처럼 변해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변화가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노니는 내가 지켜보는 동안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정말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존재가 여전히 내 삶의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언제든지 그가 다시 내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노니의 존재가 점점 더 현실처럼 다가왔다. 내가 상상하는 것조차 아닌 실제로 내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 마음 속에서 그를 피하려는 노력은 점점 헛된 것처럼 보였다. 내가 검색창에 나의 살인마의 미치를 입력했을 때 예상과는 다른 이미지가 생성된 것이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교도소가 아닌 내 이웃집이 화면에 떠올랐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 서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건 도대체 뭐지? 나는 충격에 식사하여 유리잔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섞이게 만들었다. 그가 교도소에서 풀려나 오늘 아침에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내가 예감한 그대로였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내 집 주소까지 찾아냈다는 것이다. 내가 체포되었던 기록을 통해 그것을 알아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뭘 했지? 나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떠올리려 했다. 모두가 내 실수에서 비롯된 것 같다. 내가 나의 살인마의 위치를 찾으려고 했을 때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 같다. 그 순간부터 내 운명은 이미 결정된 듯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지만 그럴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한다고 해도 모니는 결국 나를 찾아낼 것이다. 그가 그렇게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의 의도는 확실했다. 그는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무리 문과 창문을 모두 잠갔다고 해도 더 이상 안전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다. 이미지 생성이 완료되고 그 후 화면에는 내 집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 안에서 그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 있다. 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시점에서 나는 숨이 막힐 정도로 낯단을 느꼈다. 그가 나를 쫓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절망에 빠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눈앞에서 생성된 이미지 속의 로니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든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나를 잡아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왜, 어떤 이유로 나를 계속 쫓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나는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매일 밤
그의 존재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